노후 준비는 잘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요, 모아둔 돈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은퇴 후에 연금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것으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 상가에서 매월 200만 원씩 나오는데 그 돈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답변들이 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앞만을 보고 달리느라 주변을 둘러볼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100세 시대에 적어도 30년, 많게는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만 있다고 해서 남은 여생을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모아둔 돈만을 자랑하고 그것만 의지하려고 했다가는 스스로 고립되어 오히려 불행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십억 원이 통장에 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과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친구나 이웃과 주 1회 이상 교류하는 경우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68세 이수진 씨는 은퇴 후 시니어 모델로 새 인생을 시작했는데 런웨이에 설 때마다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목적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87%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에 더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의욕이 생기시겠지만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이 있으니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매일 조금씩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걸어보세요. 어느 순간엔가 달라진 나 자신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까지 품위 있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30년간 교사로 재직한 박 씨는 은퇴 후 모든 저축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큰 후회로 남았다고 털어놓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자녀의 눈치를 보며 건강 문제로 걱정이 가득하다는 박 씨는 이제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도 덧붙입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7%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80%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는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노인복지관 상담사는 자녀들에 의존하게 되면 소소한 지출조차 겁이 나고 친구들과의 외출이나 생애 소소한 즐거움조차 누리기 힘들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지 말고 최소한의 생활비와 비상금을 본인 명의로 남겨두라고 조언합니다. 적어도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면 기본 생활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어느 정도의 목돈을 비상금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노후에도 자신의 품위 있는 삶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준비가 돼 있다면 더 행복한 노년을 위한 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만난 75세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항상 바쁘고 중요한 인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모든 것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씁쓸한 표정으로 모든 것이 직책과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래전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는 매주 전화를 하며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십니다. 이제야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의 고독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은퇴 후 3년 이내의 사회적 관계의 90%가 단절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노년 심리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계와 진정한 인연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라고 조언합니다. 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친구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저는 출근 준비로 바빴고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저는 해외 출장을 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성장의 가족을 이루었지만 저는 그 귀중한 순간들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들을 놓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토로하셨고 그분의 눈물 어린 회한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부족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자녀들과 멀어진 관계를 돌이키고 싶어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매주 최소한 몇 시간을 정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권장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시간을 사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의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네 번째는 목적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목적의식이 뚜렷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감과 자살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감독 프랭크 카프라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의미도 사라진다고 말했는데 이는 노년기에도 매우 적절한 말입니다. 62세 이선영 씨는 은퇴 후에도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영 씨는 퇴직 후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인생에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선영 씨는 말했습니다. 반면 68세 박철수 씨는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제 삶에 아무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집에서 TV만 보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진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목적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우리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도 자신만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립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율성을 갖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성이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독립성을 포함합니다. 75세 김영희 할머니는 자신만의 일상 스케줄을 만들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등 매일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감도 느낍니다. 반면 70세 이철수 씨는 자녀들의 결정에 따라 살아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요양원에 보내려 하는데 저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 자녀들의 뜻에 따르게 되겠죠. 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해요.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와 선호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는 자율성은 개인의 내적 동기부여를 높이고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의 의사를 당당히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6번째는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부산의 노인복지관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실버 코러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평균 연령 80세인 이 합창단은 지역 축제의 인기 손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손자와 증손자들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마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70% 낮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삶이 더욱 충만해진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바로 지금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적기라고 합니다. 새로운 재미와 도전을 찾아보세요. 미술이나 음악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요가나 댄스 같은 운동을 배우는 것도 좋고, 요리나 뜨개질 같은 생활 취미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놓고 있으니 이곳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건강입니다. 건강 이야기는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다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건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약속한 것들은 잘 지키고 있는지, 건강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작년부터 수영을 시작한 박정희 씨의 말을 들어볼까요? 물속에서 운동하니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좋아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 마음도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아요. 주치의 선생님 말씀으로는 60대는 건강 관리의 골든타임이래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80대, 90대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걷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랑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좋대요. 운동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땀이 줄줄 흐를 때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는 젊은 사람들, 특히 건강한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아산내과의 정의원 교수님도 나이 들어 그렇게 운동하면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의 형편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늘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행복한 노후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